수술을 하고 오히려 좀 탄력이 더 떨어져서 더 처져 보일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뽑는다면 이제 근육 라인이 좀 도드라질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온클리닉의 박태건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지방흡입 수술에 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Q&A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부위가 많은데 네. 이 지방흡입 할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은 이제 얼굴, 이중턱이나 이제 턱 라인.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신부님들이 많이 하시죠. 결혼식 전에 이렇게 팔뚝, 팔 부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등, 그리고 네 번째는 복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좀 아우를 수 있는 하체. 이렇게 총 크게 5군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좋은 그런 부위가 있을까요? 네, 물론 각각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좀 같이 하면 좋은 부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팔이나 등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절개로 팔이랑 등 두 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복부와 또 뒷구리라고 말하는 러브핸들 부위는 꼭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앞복부만 하게 되면 러브핸들 쪽에 남아있는 옆구리살이 남아있게 되고, 러브핸들만 하게 되면 앞복부 쪽에 있는 옆구리살이 남게 되어서 옆구리 라인을 완전히 살리고 싶으신다면 앞복부와 러브핸들을 꼭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사실 또 이게 환자 입장에서 통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얼마나 아픈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통증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셔서 그것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근육이 아주 큰 허벅지 부위나 또 면적이 넓고 지방량이 많은 복부 같은 경우는 좀 통증이 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큰 통증들은 보통 2, 3일 뒤면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팔이나 이제 얼굴 부위, 턱 라인 같은 경우는 통증이 거의 없으세요. 특히 팔은 진짜 통증을 아예 못 느끼시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수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회복 시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뭐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느 부위를 하고 또 지방을 얼마나 뽑는지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금요일, 토요일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주말에 쉬시고 월요일날 출근을 많이들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2, 3일 뒤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장기간 여행을 간다던가 좀 격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좀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일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부작용인데요. 제일 심한 부작용은 이제 감염이나 좀 폐임이나 이제 피부 괴사 같은 부작용은 의사들이 당연히 신경 써서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더 경험 많은 의사와 좀 안전한 병원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환자의 피부 상태나 빼야 되는 지방의 양에 따라 색소나 알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요. 재수술을 하는 경우라든지 빼야 되는 지방량이 워낙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남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오온클리닉에서는 이런 색소나 알러지 피부 상태도 완벽히 케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탄력이 좀 떨어진 분들도 이 지방흡입 수술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하실 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고 질문 주시는 부분이 탄력에 관한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먼저 지방의 무게 때문에 좀 탄력이 처지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지방의 무게를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탄력이 이제 돌아오면서 자연스러운 이제 라인이 됩니다. 좀 젊으신 분들이나 근력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서 탄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다음은 살이 쪄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선천적으로 그러시거나 혹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을 띠는데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고 오히려 좀 탄력이 더 떨어져서 더 처져 보일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상담을 통해서 처음부터 지방을 이제 뽑는 양을 조금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방을 좀 충분히 뽑으면서도 탄력을 좀 살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 탄력을 높일 수 있는 시술들을 통해서 이런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오온클리닉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꽤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튠바디, 바디울세라, 셀리뉴 같은 그런 리프팅 고주파 장비를 통해서 떨어진 탄력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이제 수술 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디자인할 때도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위 뼈팔을 굉장히 원하실 텐데 원장님도 이 뼈팔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솔직히 누구나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매우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제 뼈팔을 이제 누구나 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뼈팔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뼈팔 같은 경우는 지방도 없애야 되지만 이제 근육도 없애야 되는데요. 아무리 지방을 많이 없애도 근육이 좀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뼈팔이 되게 어렵겠죠. 하지만 근육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자신의 체형에 맞게 수술을 받는다면 지방의 양이 줄어서 이전보다 팔의 두께감이 매우 얇아져서 라인도 예쁘고 팔 외에 다른 몸 부위와 조화로움도 돋보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충분히 수술 전에 상담하시고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뼈팔보다는 그 전체적인 체형과의 어떤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무조건 많이 뽑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뽑는다면 이제 근육 라인이 좀 도드라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팔 외에 또 몸통 부위라고 하죠. 등이나 복부에 좀 지방량이 많고 기본적으로 골격이 넓으신 분들은 팔만 너무 얇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몸이 전체적으로 좀 뚱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팔을 조절해서 지방을 뺄 수가 있고요. 팔의 연결 부위인 견갑 부위나 브라 라인 등을 좀 같이 수술하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피부과 의원이 있지만 우리 오은 클리닉에서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오은 클리닉에서는 지방 흡입 수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레이저 리프팅 장비 그리고 또 다양한 뿌띠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 본연이 가진 아름다움을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얼굴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방 흡입이나 흡입한 지방을 이식하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러나 실리프팅 같은 시술이 최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수술 후에도 피부 탄력 개선, 유지 등을 위해 지속적인 케어를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오은 클리닉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